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생명과학과에서 포스닥으로 근무하고 있는 박주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회 기회를 주신 부리 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저희 세미나 참석해 주신 우리 과학자분들, 그다음에 참석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미리 올립니다. 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최근 저희 연구실에서 퍼블리시한 관련된 내용이고요. 사실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암 중에서도 혈액암이 있고, 혈액암 중에서도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혈액암이 있는데, 이 혈액암의 치료제는 잘 개발이 되어 있으나, 이 치료제의 정확한 몰리큘러 메커니즘, 분자 생물학적 기전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았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특정 안티캔서 드러그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네. 논문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 전에 좀 더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트랜슬레이션, 프로틴 트랜슬레이션, 단백질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생물학 교과서에서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생물학 교과서에서는 이게 왼쪽 그림과 같이 고속도로의 차들이 잘 움직이는 형상과 같이 메신저 RNA가 잘 번역이 돼서 프로틴으로 만들어진다고 잘 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서는. 하지만 저희가 연구를 하다 보면서 발견된 현상은 모든 세포에서 단백질 번역이 이게 왼쪽 그림처럼 잘 일어나진 않습니다. 특정 스트레스나 뭐 세포 내에서 이상한 RNA가 만들어진다거나 저는 특정 스트레스 상황에서 특정 스트레스를 세포가 받게 되면 이렇게 번역 속도가 늦어지게 되고 단백질 번역이 일어나는 리보솜이라는 단백질 공장이 멈추거나 그다음에 리보솜들끼리 충돌되는 또 충돌이 더 심해져서 이렇게 정체가 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렇게 리보솜이 정체되어 있고 충돌되어 있는 메커니즘이 뭔지 또한 분자 생물학적 기전이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생리학적으로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세포 내에서는 메신저 RNA 트렁케이션이나 RNA 데미지가 있게 되거나 아미노아실 tRNA가 부족해지거나 ORF에 이상한 폴리 출혈을 만나게 되면 리보솜이 천천히 늦어지면서 리보솜이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리보솜이 멈추는 현상을 라이보즘 스톨링이라고 부르고요. 이 스톨링을 세포 내에서는 인지를 하고 이러한 잘못된 현상을 해결하려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라이보즘 스톨링은 특정 메신저 RNA를 디버전 시킨다거나 라이보점을 리사이클을 시킨다거나 그 특정 스트레스에 반응하게 되거나 잘못 만들어진 라이보점을 부수기까지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스톨링을 인지를 할 수 있는 세포 내에 역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RQC 패스웨이입니다. RQC 패스웨이는 Ribozyme Associated Quality Control Pathway, 줄여서 RQC 패스웨이라고 하고요. 크게 총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라이보즘 스톨링이나 리보솜 충돌을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요. 이런 인지를 담당하는 GNF548이라는 단백질이 주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고 처음에 이 GNF548이 라이보즘이 충돌했다, 라이보즘이 정체가 되었구나를 인지하는 첫 번째 단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GNF 프로테인이 이렇게 라이보즘 콜리전을 인지를 하게 되면 RQC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는데 두 번째 단계로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GNF가 이 특정 라이보즘 프로틴을 유비퀴티전 시킴으로써 이곳이 정체가 일어난 라이보좀이야, 이곳이 충돌이 일어난 라이보좀이야 라고 이렇게 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킹을 함으로써 RQC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요. 그래서 잘못 충돌된 라이보좀들은 이러한 ASC 컴플렉스라는 불리는 컴플렉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라이보점, 큰 라이보점은 분해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잘못 만들어진 메신저 RNA나 잘못 만들어진 네센트 펩타이드 체인, 프로틴들은 다 유비키틴 프로테아섬 시스템을 통해서 분해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크게 총 세 가지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단계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사실 이러한 리보솜 충돌은 인터널하게 또 중간에서 일어나게 되고 3' 엔드 트랜스레이션이 멈추는 단계에서도 당연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널한 라이보솜 스톨링은 아까 말씀드린 GNF 프로틴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3' 엔드 반드시 트랜스레이션이 끝나야 되는 부분에서는 펠로 STPS 온라인이라는 팩터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스톨링이 또는 충돌이 일어난 라이보점들은 이런 GNF ASCC 컴플렉스에서 강제로 분해가 되게 되고요. 아까 잠깐 언급시켜 드리는 것과 같이 네센드 펩타이드 체인은 이러한 팩터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게 되고 메신저 RNA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에서 또는 중간에서 잘리는 디케이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콜리전 라이보점 충돌, 라이보점 정체에 있어서 사실 세포 내에서는 이 RQC 패스웨이만 작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다른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RQC 패스웨이는 이렇게 있고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이 ISR 패스웨이라는 것도 액티베이션이 되게 됩니다. ISR 패스웨이는 인트라그리 스트레스 리스폰스 패스웨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포 내에서 세포를 더 살리는 방향으로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요. 다들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GCN 카이네즈 패밀리에서 ISR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 되고 글로벌한 트랜슬레이션은 블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자체를 막아버림으로써 셀이 조금 더 살게 되는 서바이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한 가지 패스웨이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로는 RSR 패스웨이라고 해서 라이보톡식 스트레스 리스폰스 패스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잭이라는 맵3K 프로테인 20번째라는 잭이라는 프로틴이 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정확히는 포스플레이션 댐으로서 액티베이션이 되게 되고 이 잭이라는 프로테인은 맵3K이기 때문에 다운스트림에 있는 JNK나 P30 같은 셉K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세포를 죽이는 방향으로 스트레스 리스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보좀 충돌이 일어났으니까 라이보좀과 관련된 스트레스다. 그래서 라이보톡식 스트레스 리스폰스라고 이름을 지게 됐고 RSR 패스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세미나에서는 이 RSR 패스웨이 관련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연구는 저희 이전 연구에서 좀 파생이 되어 있는데요. 한 4년 전, 5년 전 또 그다음 한빛사에 소개가 됐었는데 사실 이전 연구에서는 이런 RQC 패스웨이가 루게릭병과 관련이 있다는 메커니즘을 발표한 적이 있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루게릭병의 독성 단백질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리보솜 충돌, 리보솜 정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 정체를 RQC 패스웨이가 인지를 해서 잘못 만들어진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메커니즘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거에 관련된 후속 연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연구를 진행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런 RQC나 콜리전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일 것 같은데 세포 내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일 것 같은데 RQC나 라이보존과 관련된 라이본 충돌 관련된 팩터들이 다른 디지즈나 다른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런 GNF나 RQC 패스의 팩터들, GCN과 같은 ISR 팩터들, 잭과 같은 RSR 팩터들이 각각 어느 디지즈 단계나 캔서나 다른 뉴로 디지즈에 연관이 되어 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NCBI나 구글에 있는 지노믹 데이터를 다 뒤지기 시작을 하였고요. 그중에 저희가 발견된 게 이 RSR 패스의 가장 키 팩터인 잭이 다양한 캔서 셀라인 중에서도 루케미아에서 디지즈에서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과연 이 잭이라는 프로테인이 루케미아라는 디지즈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루케미아라고 하는 것은 혈액암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루케미아가 있고 만성 루케미아가 있고요. 루케미아 발생되는 지역을 따라서 림포 또는 마일로이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서 총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렇게 총 네 가지 타입의 루케미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선 데이터에서 봤듯이 잭이 루케미아에서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루케미아 어떤 타입에서 잭의 발현이 높아져 있는 걸까를 질문을 던짐으로써 저희가 그래서 관련된 이 모든 루케미아 관련된 셀라인들을 수집을 해서 이뮤노블라팅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AML 또는 ALL, CML 같은 다양한 타입의 루케미아 셀라인들에서 잭의 익스프레션 확인해 보았을 때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 특이적으로 잭의 프로테인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모든 팩터는 아니었지만 RQC의 중요한 팩터들도 CML 스페시픽하게 만성골수성 백혈병 스페시픽하게 익스프레션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잭이 리퀴엠에서 올라가 있는데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올라가 있으니까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모델로 한번 연구를 진행을 해보자 라고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CML은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잘 알려진 질병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BCR 에이블 퓨전 프로테인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크로모점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특정 면역세포가 BCR 에이블 퓨전 프로테인을 갖게 되면 이 퓨전 프로테인이 액티브한 캔서셀의 프로그레션을 촉진시킴으로써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얻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CML, 만성골수성 백혈병은 세 가지 디지즈 패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만성기. 그래서 이러한 미성숙한 골수 세포가 이렇게 한 20%, 10%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 단계가 만성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90%, 한 85%의 CMR 환자들은 다들 만성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만성기 환자들은 골수를 치환하기도 하거나 BCR-ABL을 타겟해서 이니비션 시킬 수 있는 이니비터, 치료제를 투약받게 되는데요. 이 치료제의 내성을 가지거나 아직 원인을 모르는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이 더 가속화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환자들이 크로닉 페이지, CP 페이지에 있는데 그런 환자들이 AP 페이지를 거쳐서 가속기를 거쳐서 블라스트 크라이시스, 되게 위험한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험한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면역세포가 블라스트 셀, 미성숙한 세포로 되게 되고 약 90% 이상의 블라스트 셀을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CMA는 총 이게 CP 페이지, AP 페이지, BP 페이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가지고 있었던 의문은 그럼 CML이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잭의 익스프레션이 과연 어떤 페이지에서 단계에서 높아져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 데이터는 아니지만 NCB에 올라와 있는 다른 지노믹 데이터, 시퀀싱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잭은 맵3K 패밀리니까 맵3K는 총 20여 개 이상의 프로틴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면 잭을 제외한 다른 맵3K 패밀리의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어떤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하게 이 잭이라는 프로틴만이 CPAP, BC를 거쳐서 BP 페이지에서 굉장히 익스프레션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맵3K 프로틴들은 그렇지 않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이라는 맵3K 프로틴이 RSR 팩터가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BC 페이지에 올라가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고 다른 RQC 팩터들도 모든 RQC 팩터는 아니지만 몇몇의 RQC 팩터들도 올라가 있는 것을 BC 페이지 스페시픽하게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이라는 프로틴 RSR 팩터가 CML 패스지에서도 CML에서 중요하고 가장 독성이 심한 가장 위험한 BP 페이지에서 잭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요. 또한 블라스트 셀과 잭의 익스프레션의 콜릴레이션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잭의 레벨이 높아질수록 미성숙한 골수세포의 양이 더 증가되어 있는 것을 양성을 할 수 있었고 파시티브 콜릴레이션을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잭의 익스프레션 레벨과 미성숙한 골수세포 블라스트 셀에 파시티브한 콜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보므로써 잭이 CMN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가설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 연구실에서도 다른 병원과의 콜릴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한국 CML 페이션트 셀을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성기에 있는 CP와 BP 페이지를 직접 웨스턴 블러스는 이뮤노 블러팅을 하였고 제가 익스프레션이 BP 페이지 스페시픽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게 프로틴 레벨뿐만 아니라 RNA 레벨에서도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것 또한 블라스트 퍼센트와 파시티브 콜릴레이션을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각각 넘버링마다 한 명의 환자 샘플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이제 같은 환자들이 병원에 왔을 때 처음에는 정상이었다가 다시 망성골수성 백혈병 BP 페이지를 변했다가 다시 치료를 받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고 또 재발을 하거나 이런 그 샘플을 얻을 수 있었고요. 신기하게 제게 익스프레션이 정상일 때는 익스프레션이 굉장히 낮다가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BP 페이지가 되면 그 익스프레션이 다시 높아지고 다시 치료를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 그 레벨이 다시 낮아지고 하지만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그 익스프레션이 또 이렇게 높아지는 것을 총 10명의 환자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임상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게 프로틴 익스프레션 자체가 CML의 디지즈 프로그레션과 파지티브한 코렐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드는 질문이 그럼 왜 CML 페이션트, CML 환자들이 어그레시브한 CML 페이션트들이 왜 제게 되게 높은 제게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생겼고요. 그래서 들었던 가설이 처음으로 해봤던 실험이 그러면 이러한 RQC나 RSR 팩터의 잭이 혹시 CML 셀의 프롤리퍼레이션 셀이 자라는 것에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프롤리퍼레이션 어세이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있는 절개 셀은 BCR 레벨이 없는 CML 셀이 없는 컨트롤 셀 라인 사용을 하고 K56이 Q812는 BCR 레벨 파지티브한 CML 셀 라인입니다. 그래서 각각 RQC 팩터들과 RSR 팩터를 잭을 디플리션 시켰을 때 넌 CML 셀인 컨트롤 셀인 절켓에서는 셀이 자라는 것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에 CML 셀인 K56이나 Q에서는 잭을 디플리션 시켰을 때 그러한 셀이 자라는 속도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잭이 없게 되면 잭 자체가 CML 프롤 버전에 CML 셀이 자라는데 필요하구나. 그러면 그게 그 메커니즘이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BCR 레벨 카이네즈이기 때문에 다양한 시그널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제일 잘 알려진 게 PI3K, AKT 시그널링을 통해서 mTOR 패스웨이를 액티베이션 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CML 셀이나 CML 환자에서는 이렇게 PI3K, AKT, mTOR 시그널이 굉장히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mTOR, AKT, mTOR가 액티베이션 되게 되어 있으면 트랜스미션 자체가 굉장히 빠른 이제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셀의 프롤리퍼레이션도 굉장히 빠른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BCR 레이블 파지티브한 상황에서는 트랜스레이션 속도도 빠르고 셀의 프롤리퍼레이션 굉장히 빠르다 이러한 리터러처가 있었고요. 또한 특정 다른 그룹에 의해서 특정 에이지된 상황에서 제게 액티베이션 되게 되면 요 PI3K 다운스트림에 있는 AKT 자체가 제게 포스폴레이트 सब스트레이트라고 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러면 저희 가설은 잭의 트랜스트레이트에 있는 AKT나 mTOR를 통해서 잭이 셀의 프롤퍼레이션을 셀이 잘하는 걸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CML 셀에서 잭을 디퓨전을 했을 때 AKT 업스트림에 있는 PI3K의 활성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반면에 PI3K 다운스트림에 있는 잭의 다운스트림에 있는 AKT나 mTOR의 포스폴레이션은 잭이 없을 때 다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셀프 프로페셔널과 같은 방향으로 A키나 mTOR를 통해서 잭이 셀의 잘하는 것을 잭의 셀의 그로스를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디플리션뿐만 아니라 잭을 오버 익스비션 시켰을 때 잭의 액티비티 디펜던트하게 셀프 프로페셔널이 바뀌는지 확인을 하였고 그래서 와일드 타입 그다음에 잭의 러서스 펑션, 카이네스 데드 러서 펑션 그다음에 잭의 액티베이트 뮤턴트를 다 오버스페 시켰을 때 잭의 카이네즈 액티비티 디펜던트하게 AKT와 mTOR의 포스퍼 시그널이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의 카이네즈 액티비티가 CML의 프롤리퍼레이션에 중요하다라는 클루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파마콜로지컬리 AKT 이니비터나 액티베이터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AKT 이니비터를 통해서 AKT 시그널링을 블락을 했을 때 셀 프로포션이 줄어드는 거는 확인할 수 있었고 잭이 없는 상황에서 AKT를 드러그로 액티베이션 시켰을 때 셀의 프로포션 또한 레스큐어야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는 BCR의 파지티브한 상황에서의 셀 프로포션은 잭에 의해서 조절이 될 수 있는데 이게 AKT와 mTOR를 통해서 CML 프로포션 조절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한 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CML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 바로 골수 치환 또는 골수 이식, 골수를 바꾸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TKI라고 하는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TKI는 BCR-ABL은 타이로신 카이네즈이기 때문에 이런 ATP 액티비티를 통해서 카이네즈 액티비티를 통해서 CML의 프로그레션을 촉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TKI 이니비터는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인 TKI는 BCR-ABL의 타이로신 카이네즈 액티비티를 블락을 함으로써 CML의 발명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BCR-ABL 이니비터인 TKI는 190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다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고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세대 TKI인 이마티닙 또는 글리백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약물도 있고요. 최근에서는 에스미닙이라는 4세대 약물까지 네, 이렇게 어, 세대를 거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과연 잭이 이 TKI 액티비티를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TKI 액티비티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제 CMSL에 TKI를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에이법틱한 셀더스를 일으킴으로써 CML의 프로그레션을 막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넥신5 PI 스팅을 통해서 이런 컨트롤 셀에서 이마틴으로 트리트먼트 했을 때 셀데스가 에이법틱한 셀이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에 알케시 팩터나 잭이라는 RSR 팩터를 디플리션 시켰을 때 알케시 팩터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잭이라는 RSR 팩터를 디플리션 시켰을 때 TKI에 의한 항암 효과가 셀을 죽이는 효과가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잭 디플리션 뿐만 아니라 잭을 없앴을 때도 TKI에 의한 셀데스 이펙트가 줄어드는 것을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TKI 액티비티에 셀을 죽이는 항암 효과에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가설도 쓸 수 있었고요. 또 반대로 이제 잭을 더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오버 익스프레션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에도 잭이 활성이 더 증가된 뮤턴트에서는 TKI에 의한 항암 효과, 셀데스가 현저히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KI가 CMS를 죽이는 항암 효과에서도 잭의 카이네즈 액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데이터를 또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선 데이터는 다 이제 이모탈라이즈 CML 셀이었고 실제로 환자 샘플에서도 그 4세대인 에스미님을 트리트먼트 했을 때 셀레스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것 또한 잭을 디플린스 했을 때 그런 항 효과가 환자 샘플에서도 저하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이런 메커니즘이 뭘까? 잭 디펜던트한 TK의 셀데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는데 그게 몰리큘러 메커니즘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가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잭이 어쨌든 라이버톡 스트레스 리스판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패스하다 보니까 과연 TKI가 이런 라이버톡식 스트레스를 인듀스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라이버톡식 스트레스에 의한 셀데스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TKI를 셀에 처리했을 때 잭 다운스트림에 있는 지인기나 피서리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절켓은 CML 아닌 셀, K56에는 CML 셀. 그래서 K56에는 이렇게 BCR의 포지티브한 양상을 보이고요. 그래서 넌 CML 셀과 CML 셀에서 이마티닙 TKI를 트리트먼트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절켓인 넌 CML 셀에서는 P38이나 제인계 포스포레이션이 보이지 않았고 CML 셀인 K56에서만 P38 액티베이션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그 라이보즘 충돌의 마커인 알페스10의 유비키티네이션도 이렇게 CML 셀에서만 또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TKI에 의해서 라이보톡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일어나는 것 같다. 그리고 그게 CML 셀에서만 일어나는 것 같다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고 또한 라이보톡 스트레스의 또 하나의 인듀스인 잭의 포스플레이션도 잭의 라이보톡 스트레스의 리스판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텍 젤을 이용해서 이마틴과 트리트먼트 했을 때 잭의 포스플레이션이 현저히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엔도지니어스한 잭의 포스플레이션도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와일드 타입 잭의 포스플레이션도 증가시키지만 카이네스 데드 뮤턴트 폼에 잭 알파는 잭은 액티베이션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이마티닙이 라이보톡식 스트레스 리스판스를 일으킨다. 그리고 그게 CMS 스페시픽하다라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TK에 의한 라이보톡식 스트레스가 잭 디펜던트한지 또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잭 딜리션 또는 디플리션 상황에서 이마티닙을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증가되었던 P30의 액티베이션이 잭이 디플리션 된 상황에서는 그 액티비티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잭 디플리션 된 상황에서도 이렇고 잭이 딜리션 된 상황에서도 이마티닙이 TK에 의한 P30의 라이보톡 스트레스 리스판스가 잭이 없는 상황에서는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이제 라이보톡 스트레스 리스판스, 셀의 라이보톡식 스트레스에 의한 리스판스를 보는 실험이었고, 그럼 실제로
이 라이보톡식 스트레스가 주어지려면 실제로 세포 내에서 라이보점 충돌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라이보점 충돌을 관찰할 수 있냐? 실제로 DKI가 셀에 들어왔을 때 라이보점 충돌이 일어나냐? 이런 데이터를 궁금해서 실험해 보았고요. 그래서 폴리젠 프로파일이라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젠 프로파일이라는 실험을 통해서 라이보점, 그다음에 스몰 라이보점, 그냥 폴리점을 구분해낼 수 있는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요. 또 라이보점 충돌을 보기 위해서 이 MNAG라는 약물을 쓰게 되었는데 원래 MNAG가 셀에 트리트먼트 하게 되면 이제 MNAG는 이 라이보점과 라이보점 사이에 있는 RNA를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라이보점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번역이 잘 되고 있는 라이보점들은 MNAG가 이게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가위와 같이 이렇게 잘 자르게 됨으로써 MNAG가 트리트먼트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라이보점들이 잘 잘리게 됩니다. 하지만 충돌이 일어난 라이보점들에서는 이게 라이보점들끼리 붙어 있게 되니까 MNAG를 트리트먼트 하더라도 이 충돌된 라이보점은 잘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리보점보다는 충돌된 리보점은 더 큰 사이즈에서 디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M&A 트리트먼트를 통해서 충돌된 라이보점을 디텍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M&A가 없는 상황에서 폴리점을 그려봤을 때 4AS나 ADS, 모노점, 그 다음에 폴리점이 잘 디텍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TKI, 1세대 TKI와 4세대 TKI를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폴리점의 파퓰레이션이 감소, 그 다음에 모노점이 증가되는 것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TK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트랜스레이션 자체는 불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폴리점이 줄어들고 모노점이 증가하기 때문에 글로벌 트랜슬레이션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MNAG과 같이 코 트리트먼트를 했었을 때 일단은 MNAG만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이렇게 폴리점의 레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주 작은 양의 다이점, 충돌된 다이점이 세포 내에서 엔도제니어스하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다이점을 디텍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TKI 1세대와 4세대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모노점보다는 더 큰 사이즈의 다이점, 트라이점, 테트라점이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MNAG와 TK를 같이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실제로 세포 내에서 충돌된 라이보점, 그래서 2개 충돌된 라이보점, 3개 충돌된 라이보점, 트라이점, 테트라점까지 더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프로틴이 있는데요. 이게 충돌된 라이보점에서는 EDF1이나 잭이라는 프로틴이 이 충돌의 마커, 센서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충돌이 된 라이보점 프랙션에서는 잭과 EDF1의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EDF1이 앞쪽에 잘 분포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이마틴이 TK를 트리트먼트 했을 때 EDF1이나 잭이 더 큰 라이보점 쪽으로 이동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실제로 이마티니까 SB님이 DK가 세포 내에서 라이보점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그러면 TKI가 세포 내에서 라이보톡식 스트레스, 그 다음 라이보점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럼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TKI가 콜리전을 유도할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는데 사실 CML 백그라운드에서는 PI3K, AKT, mTOR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알려져 있고 mTOR 다운스트림에 있는 뭐 XSK나 OEBP나 이렇게 중요한 팩터이기도 하지만 세포 내에서는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에 중요한 팩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EF2K이고요. EF2K는 mTOR 다운스트림에 있는 카이네지고 EF2K는 EF2라는 프로틴을 포스포레이션 시키는 카이네즈 프로틴입니다. 또 EF2의 포스포리전 폼을 통해서 트랜슬레이션 일롱게이션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럼 혹시 저희 연구팀에서도 이런 TKI가 혹시 저 EF2의 카이네즈 포스포리전을 통해서 단백질의 번역 속도를 조절하고 이게 콜리전을 유도하는 게 아닌가라는 가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CML 셀에서 이마티늄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당연히 이제 이마티늄 TKI는 BCRM이 이니비터이기 때문에 mTOR의 포스포리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RSR 패스웨이는 포스피스를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었고, 그럼 EF2K의 활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포스포리션 된 EF2K가 줄어들고 실제로 EF2의 포스포리션이 증가되는 것을 스페시픽한 안티바디와 포스텍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K유리기 자체가 K유리기 셀에서 CML 셀에서 TKI를 트리트먼트 했었을 때
이렇게 ES2의 포스트프로세스 증가됨으로써 일롱게이션 속도가 늦어진다. 그래서 일롱게이션 속도를 늦춤으로써 라이보즘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를 메커니즘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그럼 과연 이렇게 리버섬 충돌, 라이보즘 번역 속도, 그다음 리버섬 충돌이 이렇게 CML 셀데스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드럭을 쳐서 인위적으로 트랜slate 속도나 인위적으로 라이보즘 충돌을 일으켰을 때 그럼 TK 액티비티에 의한 CML 셀데스가 어떻게 바뀔지도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트랜슬레이션 상황에서는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이 잘 일어나게 되고 하지만 트랜슬레이션 이니시에이션을 초기 단계를 블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라이브러미 없게 될 거고요. 그래서 라이브러미의 덴시티가 밀도가 줄어드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을 거고 반대로 일롱게이션 중간중간 단계를 이니비션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중간중간 단계에서 라이브러미 멈출 거다. 그래서 굉장히 밀도가 높은 하이 라이브러미 덴시티 스테이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니시에이션을 블락하는 4AGI 이니비터나 일롱게이션의 이니비션 할 수 있는 아니소마신 같은 알피나미아 같은 드러그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컨텍스트에서 TKE에 의한 CML 셀데스의 액티비티가 어떻게 조절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니시에이션을 블락을 해서 충돌이 잘 일어나지 않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TK의 액티비티 어떻게 되는지 보았는데요. 그래서 4AGI 같은 이니시에이션 이니비션이 된 상황에서는 TK의 셀데스가 줄어드는 것을 그래서 충돌이 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DK에 의한 항암 효과도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아닌소마신과 같은 일롱게이션을 이미지 시켰을 때 충돌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는 이 TKEN 셀레스가 현저히 더 증가되는 것을 이런 이모탈라이즈 셀과 환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전까지 이제 TKEN, 이마티니마 에시미니카 같은 TKA에 의한 항암 효과에 대한 기준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저희 이번 연구에서는 이 TKA가 M2와 EF2K를 통해서 일롱게이션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일롱게이션 속도가 저하된 이유로 인해서 라이브섬 콜리전이 증가되고 라이브섬 콜리전 및 잭의 액티비티를 액티베이션 시킴으로써 잭 디펜던트한 CML의 에이포도시스를 CML의 항암 효과를 조절한다 이러한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연구 결과였고요. 또 저희 연구실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저희 연구실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분자식량생물학 연구실이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임정훈 교수님이 PI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연구에 있어서는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병원 데이터, 그다음에 환자 데이터는 을지대 혈액암센터의 김동욱 교수님 그리고 유니스트의 김용태 교수님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